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는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론, 심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절도 다 지났고, 이제 올해 큰 행사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 넘어가셨으니까 이제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날 좋을 때 공부하셔야 돼요. 좀 지나면 또 날 더워지고 또 공부 못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이 올해 중에 가장 정신이 말짱한 날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게 쌓이면 실력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되고. 자, 심화 과정은 우리 기본 과정은 좀 다르게 뭐 이론적인 설명은 구체적인 설명은 기본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심화 과정은 가능하면 세목별 비교를 많이 하면서 중요한 걸 계속 반복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참고로 보시고. 교재는 뭐 4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4페이지. 그죠? 총론이죠, 총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어 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조세의 정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무엇을 조세를 하느냐. 그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1번에 거기 조세의 정의가 조세란 해가지고 설명돼 있고, 마찬가지로 2번에 조세의 특징이 나와 있다 했죠. 요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강의 했던 건데, 우리가 과세 주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를 뭐라고 한다?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과세 주체.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부과할 수 있느냐? 누구라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과세 주체를 합니다. 이 말은 얘네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얘네가 아닌 애들이 부과하는 건 조세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를 한다 했고, 얘가 부과하는 세금 우리가 지방세 그런다. 그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죠? 세금은 얘네들만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뭘로 한다 했죠? 네, 그쵸? 특광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다. 그죠? 시군구. 그래서 요렇게 부과를 한다 했죠?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지방세인 취득세는 특광도세에 들어가고, 여기에 대표적인 건 재산세가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등록세가 있죠. 등록세. 그죠? 등록세는 뭐라고 돼 있다? 도세 및 구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세 및 구세.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다? 얘네들이 취득세는 특광도세라는 의미는 얘들이 특광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과세할 때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나눠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죠? 마찬가지로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등록세는 도 단위에선 도 재정으로 들어가고, 이 구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항상 자치구를 말한다. 즉 어디?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재정으로 들어가고, 도에서는 도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도세 및 구세. 그래서 등록세는 특별시세나 광역시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록세는 이렇게 돼 있고, 재산세는 시, 군, 구세. 즉 시, 군, 구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시군구 재정으로 각각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과세 주체 그러고,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얘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조세, 그죠?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근데 조세는 얘네 마음대로 걷으면 조세권 남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으로 일정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주는데, 그 요건을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해서 그 대상을 정해줍니다. 과세 대상이라는 걸 정해주죠. 그럼 이 말은요, 이 대상은 취득세나 다 틀리죠? 취득세, 뭐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각각 다 틀립니다. 물론 뭐 공통사항은 있죠, 공통사항. 그럼 여러분, 이 과세 대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은. 왜요? 얘가 부동산 관련 조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는 게 부동산 관련 조세니까.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다 들어간다. 대상에 무조건 포함이 된다. 그런 거죠. 물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첨부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세목별로 대상을 정해주고 그 정해진 대상 중만 세금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재산세, 종부세. 자,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려면 그 전에 뭘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종부세를 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거다?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무엇 중에 있다? 그렇죠.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그 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얘는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에 뭐만 그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부동산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이 부동산인데 그 중에 토지하고 주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죠? 그 중에서도 토지는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관쳐서 하여튼 얘네 둘은 항상 연관성 있게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기준이 다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종부세는요, 얘가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 감면을 받는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감면은 누구를 따라간다? 재산세 규정을 따라간다.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재산세를 안 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도 안 내? 종부세도 안 내게 되는 거죠.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그 감면받은 만큼 종합부동산을 안 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항상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은 취득과 관련 조세고 얘도 거래와 관련된 거죠. 거래. 그죠? 사고 팔 때 되는 세금, 그래서 거래세 그러고, 이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유 관련 조세 그러죠. 보유세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정해줘요? 납세 의무자를 정해줍니다.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정해준다 했죠? 왜? 이걸 정해야만이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얘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당연히 취득한 사람이 내겠죠. 취득한 사람.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고, 등록세는 누가 내겠어요? 당연히 등록을 하는 자. 등록세는 무조건 명의자가 세금을 냅니다.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니 그 명의자한테 과세한다. 그런 거죠. 재산세는 당연히 보유세니까 누가 냈어요? 소유자가 내는 거죠. 우리가 배울 때 사실상 소유자 이런 표현을 썼죠. 사실상 소유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세는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올해도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재산세 파트 공부하실 때는 뭐는 꼭 구해야 된다? 그죠?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분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이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되는 거죠.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뭐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은 5억을 초과하는 자, 주택은 뭐 6억을 초과하는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양도세는 양도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납세 의무자 정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납세 의무자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재산세 파트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도 가끔 시험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파트하고 이 재산세 파트는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죠? 양도세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시험에. 그리고 이 부분이 거의 뭐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출제가 됐었으면 계속 최근에. 그것도 막 같은 문제로 정답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용은 별로 안 되지만 정리를 잘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공부할 때.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그죠?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표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과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등록세는 뭐 전체적으로 종합문제 형식 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요게 딱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리고 재산세도 과표 내용은 얼마 없지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양도세는 뭐 과표는 볼 것도 없습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죠. 과표에는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양도세 파트는 전체적인 계산 순서를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었죠.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그 금액으로 가겠다. 그런 형태의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등록세는 과세 표준은 이런 뭐 세무별로 다 틀리기, 등기 종류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간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토건주에 해당되면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단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다. 법인이라 해서 장부가액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써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합한 금액에서 기준되는 금액 80억, 5억, 6억을 공제해주고 거기다가 걔도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는 말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양도세는 계산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 거기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해주고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거기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해주면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그리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숙지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죠. 이 세율. 이 세율은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취득세 파트입니다. 취득세 파트. 그죠? 취득세는 세율 파트를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아니 매년 시험에 나오다가 작년에만 시험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율 파트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표준과 특례세율 잘 기억하시고, 중과세는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항만 잘 숙지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세율 중요합니까? 잘 기억하시고, 등록세는 뭐 세율이 특별하게 단독으로 나올 일 없다. 얘는 전체적으로 하나가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묶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율 파트가 건축물하고 주택에 관한 얘기를 잘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 건축물과 주택에 관한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뭐 세율이 특별히 나올 일 없죠. 그렇죠? 종합으로 한 문제 남아나니까. 양도세는 세율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뭐 개정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얘기들, 자, 그래서 구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란다. 그래서 이 요건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목별로 다 가면 얘네들을 다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차이점 같은 거 우리가 앞으로 숙지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과세 요건이란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은 중요한 건 이제 누가 뭘로 가냐, 뭘로 내느냐. 세금 뭘로 내야 돼요? 그죠? 금전 납부라 했죠. 금전으로 납부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원칙이다 그랬죠.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외로 물납이라는 게 있다 했죠. 물납. 자,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납할 수 있는 대상은 재산세가 물납이 됩니다. 재산세.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재산세만 물납이 됩니다. 그리고 안 배우는 것 중에 뭣도 내요? 물납되는 거? 상속세하고 증여세도 물납이 되긴 됩니다. 죄송합니다. 증여세는 아니죠? 제가 폐지됐죠? 상속세.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5개 세목 중에서는 재산세만 물납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진 않지만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하다. 그죠? 나머지는 물납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세 물납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납 말고 또 뭐 있어? 분납. 자, 일단 물납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재산세에 가면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물납을 하시려면 금액이 얼마를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그죠? 1,000만 원 초과. 그랬을 때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1,000만 원 초과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초과되면 물납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물납되고 뭐도 돼요?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납은, 자, 분납되는 세목은 뭐가 있어요? 재산세 분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되고, 그리고 양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셋 다 분납이 되는 거죠. 분납. 자, 분납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으로 뭐는 알고 가야 된다? 기준 금액하고 기간 정도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분납하시려면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죠? 5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1,000만 원 초과죠.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은 이제 개정이, 그죠? 개정이 되는 거죠. 아직 발표 안 됐지만, 이거는 어차피 개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얘는 500초과,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 분납 기간에 얘는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얘는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 할 수 있고, 얘도 2개월 이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이 원래 전부 다 2개월이었거든요. 싹 다 2개월 했는데 작년에 개정, 올해 이제 개정된 거 작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재산세하고 똑같았었거든요. 500초가 2개월 했는데 이 종부세가 올해 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종부세가.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분납도 이제 이런 것도 혜택을 약간 주는 거죠. 250만 원 넘어가도 분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간도 2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늘려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 기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얘는 500초가 2개월, 250초가 6개월, 그리고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에 2개월이다. 그래서 요 분납, 물납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납은 재산세만 우리가 배운 것은 물납이 된다. 물론 이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각 세목별로 들어가면 또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큰 틀은 이렇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4페이지에 있는 거죠. 1번 과세 주체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누구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고 과세 목적은 뭐다? 조세, 재정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그럼 읽지 말라겠죠. 내용은 굳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죠? 과세 근거는 조세 법률주의. 법에 따라 법률로 세금을 부과한다. 요건을 정해주고 그 법으로 뭘 정한다? 과세 요건을 정해준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보상성, 개인적인 보상, 반대급부 있다 없다? 없다.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4대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 같은 건 없다. 그리고 5번에 납부 방법에 조세는 금전으로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물납 또는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물납 및 분납 1번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주세. 2번 물납 또는 그래서 봐요. 자, 1번은 뭘까요?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죠. 그죠? 물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좋아하는 공식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거죠. 및 또는 그죠? 및 and 그리고 그러니까 물납 및 분납은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둘 다 되는 건 재산세죠. 그죠? 또는은 뭐예요? 물납이든 분납이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는 당연히 둘 다 되니까 들어가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뭐는 안 되지만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분납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는이라고 나면 두 개 얘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구분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아주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딱 내면 이런 것도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문제 막 복잡하게 될 거 없다니까 이런 걸 훅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그 미니 강의에 보시면 표에 나 있죠? 물납은 재산세, 상속세가 물납이 되고 분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이 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야. 배우는 거 위주로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예제 문제 보면 기출 문제 나온 거죠. 과거에. 그죠?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 둘 다 가능한 걸 모두 고른 것은 둘 다 가능한 거. 그러니까 물납도 되고 분납도 다 되는 걸 고르래요. 뭐 있어요? 재산세죠. 재산세. 물론 상속세도 있습니다만 상속세도 물납되고 분납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진 않는 세목이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납하는 건 상속세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재산세는 물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물납 안 하죠. 근데 상속세는 워낙 금액이 상속자가 크기 때문에 걔는 물납도 하고 할 수 있고 분납도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정답이 뭐예요? 배우는 거 우리가 재산세가 정답이 되겠죠. 그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리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넘어가서 6페이지 조세의 분류가 나온다. 얘는 뭐냐? 그죠? 조세의 분류.
주세요, 분류. 이제 명절 끝나고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또 계속 쉬다가 이제 지금 동강을 듣거나 공부를 하면 되게 힘드실 겁니다. 마치 겨울방학 끝나고 막, 그죠? 개강에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힘들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명절 끝나고 바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부터 수업을 했는데, 강의 가니까 막 전부 다 뭐, 정신없습니다. 멍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죠? 시큰 이제 술 먹고 이제 먹고 음주감을 즐기다가 갑자기 공부하려는 게 죽겠죠.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릴 때 됐어요. 그죠? 자, 6페이지 2절. 조세의 분류. 저희는 뭐라 하겠어요? 세금을 분류한다. 나눈다는 얘기죠. 어떤 일정한 조건을 주고 얘를 나눴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러면 이걸 분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일정한 조건을 주어지고 그걸 조건을 가지고 나눴을 때 같은 성격을 가진 것끼리 묶어서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분류 그럽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겠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면 과세 주체는 우리가 누구라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 그랬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가 부과하는 세금 우리가 뭐라 했어요? 국세라고 한다겠고 얘를 뭐라 한다 했죠? 지방세라 한다 했잖아요. 그죠? 국세 지방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만약에 구분해서 뭔가 하나를 기억을 한다 그러면 뭘 기억하시라겠죠? 그렇죠. 지방세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얘를 기억하면 된다. 자, 지방세는 우리가 배우는 거 3개가 있죠. 뭐 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가 지방세에 들어간다. 그죠? 3개. 자, 얘가 11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나머지가 뭐예요? 지방교육세, 그런 거 했죠?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에서 얘는 누가 봐도 지방세라겠죠? 지방. 그죠? 설마 이걸 국세다 그러진 않겠죠? 지방. 대놓고 지방. 우리는 제발 좀 이제 지방이 좀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죠? 지방이 줄어야 되는데. 지방은 줄이고 지식은 늘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거꾸로 지식은 줄고 지방만 늘어. 희한한 거죠. 공부를 하면 지식을 늘리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지식은 안 늘고 뭐가 늘었어? 지방이 늘어버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잘 그렇게 열심히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늘리면 안 돼요. 1년 동안. 그죠? 지식을 늘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주민세 있죠. 주민세. 지역 주민이 자동차세. 그죠?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그리고 레저세. 이거죠?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구색가초 레저세. 우리 기본 강의할 때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방세 11개가 있습니다. 배우는 거 3개, 그리고 지방. 지역 주민이 어디서?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그리고 레저세에서 11개가 지방세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굳이 일부러 외울 건 없지만 요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지방세가 특광도시에도 있고 시군구세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들도 다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우리가 배우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우는 거. 좀 전에 했었죠? 취득세, 특광, 도세에 들어가고, 얘는 도세 및 구세고 얘는 시군 구세다. 그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6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국세와 지방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일부러 열부러 외울 필요 없다,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참고로 얘가 지방세가 이렇게 해서 얘가 특광도세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그런데 뭐가 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예외라겠죠?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이 11개 지방세 전체가 뭐예요? 특별자치도세와 특별자치시세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6페이지 보충학습이지, 맨 밑에. 그죠?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 해가지고 지방세 몽땅 뭐에 들어간다? 얘들은 여기 한 번에 다 부과한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편제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예제 문제 보시면 이게 기출로 나왔던 거죠. 총론에서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죠. 정답이 뭐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저기 주민세, 우리가 배우는 거 2개밖에 없죠.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죠?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구체적으로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배우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배우는 걸 정답을 잘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내가 일단 배우는 것 중에 답을 골라봐야죠. 그럼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잖아, 두 개는. 배우는 거잖아, 얘네 둘은. 그럼 얘는 무슨 세고 특광도세고 얘는 무슨 세고 도세 및 뭐고 구세고 이렇게 놓고 보면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뭐예요? 등록세가 정답이잖아요. 얘는 도 단위에서는 도세고 어디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뭘로 들어가? 구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등록세는 도세이면서 구세인 거지 특별시 광역시세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에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정답이 5번이었죠.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죠? 그게 문제야. 그죠? 이건 뭐 이렇게 외웠는데 못 맞춘다니까. 이렇게 외워놓고 도세미 구세라고 대답해놓고 못 맞춘다니까. 왜? 저 구세가 뭐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래. 거기까지 얘기해놓고 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이걸 틀리기도 힘든데.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등록면허세. 그죠? 자, 2번 조세의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보통세하고 또 뭐가 있다? 목적세가 있다 했죠? 얘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세를 거둘 때, 애초에 거둘 때 목적을 정해놓고 걷느냐 아니면 일반 경비로 쓰느냐에 따라서 보통세와 뭘로 나눈다? 그렇죠. 목적세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 중에 뭐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 세금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겠죠. 목적세. 그죠? 얘는 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구분되는데 이걸 일부러 외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방세, 목적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 있다?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그죠?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얘는 GG, HG 한다 했죠? 그 앞에까지 하면 GGG, 그죠? GGGG, 베이베, GGG. 소녀시대, 그죠? 소녀시대, GGG, 그죠? 그게 GGG. 그죠? 잘 모르시죠? 연식에 따라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저희 친구들이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뭐 모릅니다. 아예 요새 노래는 알지도 못하죠. 그러면 야 좀 최신곡으로 불러봐. 그러면 막 최신곡 부르라고 뭐 부르냐 막 영일만 친구 이런 거 부르고 그래. 막 친구들이 그죠.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그럼 막 에브리바디 그럼 막 내 친구들 다 나가서 자 막 아니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이런 거 수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주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최신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최신곡은 알고 있는데 친구들은 뭐 장난 아닙니다. 친구들은. 그죠? 일단 그리고 노래방을 못 가 이제 기분 없다고 안 간다고 그래요. 그죠? 한국 불러 앉아 있어야 되니까 서로 부르라. 네가 불러 그래. 옛날에는 막 서로 불러도 돼. 지금은 이제 서로 네가 부르래. 앵콜 넣으면 막 욕해요. 누가 넣냐고 앵콜 막 그죠? 그래서 GGG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게 목적세다. 그래서 지방세 목적세가 두 개가 있어요. 국세는 세 개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은 과세 대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인세와 물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인세 물세라고 돼 있죠. 인세 물세. 인세 물세. 요거는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란 뜻이고 요거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조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국세 지방세가 그렇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취득세는 물세니 인세니 이렇게는 안 물어본다겠죠? 자, 근데 얘는 뭘 알 수 있다겠어요? 납세지를 알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되는 이거는 그냥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했죠. 자,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낸다? 국세는 어디다 내요? 세무서에 내죠. 세무서. 그죠? 지방세는 어디다 내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겠죠. 자, 문제는 이제 어디 있는 세무서,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니 얘가 문제인 거죠. 자, 얘는 국세는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다 낸다고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뭐 중심이에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납세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경기도 안산시에 있고 이걸 갑이 취득을 했는데 얘는 어디 살아요? 얘는 대전시 서구에 살아요. 이렇게 된 거죠. 경기도 물건은 어디 있어? 경기도 안산시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갑이 대전 서구에 있는 건물을 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쉽게 뒀자면 광역시 대도시에 사는 갑이 시골에 있는 건물 하나 산 거죠. 시골에 있는 건물 하나 샀다. 그죠? 맞죠? 대전 광역시고 얘는 일반 시니까 얘가 시골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안산 쪽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산시에 사신 분들이 갑자기 울컥합니다. 왜? 제가 여기 시골이라 했다고. 근데 이걸 시골 맞잖아요. 왜? 얘는 광역시고 얘는 일반 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대전 광역시가 대도시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라겠어요? 허리 이하는 다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허리 이하. 그러니까 경기도 밑에는 다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 최고 시골이 어디라고? 부산이죠. 부산 저 밑에 있잖아. 그건 투매 산골이네. 깡촌. 아니죠.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제가 대도시 산 사람이 시골에 건물 하나 샀다 그러면 맞다 그래야 정상인데 이걸 부정하니까 그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상태 세금을 내겠죠. 그러니까 갑이 그러면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세금을 일단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죠. 자, 이 취득세는 어디다 낼까요? 어디다 내요? 원래 어디다 내야 돼? 지방세니까 물건의 소재지죠. 그럼 어디? 물건이 지금 어디서? 경기도에 있어요. 취득세는 특광도세니까 도에다 내야 돼요. 그럼 경기도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징수를 위임했기 때문에 세금은 어디다 낸다? 안산시에다 갖다 내죠. 그럼 안산시에서 걷어서 누구한테 갖다 줘? 경기도에다 갖다 줍니다. 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등록세는 어디다 내야 될까요? 얘도 지방세잖아요. 등록세도. 그죠? 물건 중심이니까 얘도 안산시에다 내는데 얘도 누가 가져가? 경기도에서 가져갑니다. 왜? 도세라고 했잖아. 그죠? 이해가시죠? 자,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는 어디다 낸다?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 얘도 안산시에다 내야 됩니다. 이때 이 안산시 되면 이건 누가 가져가? 이거는 안산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요? 재산세는 무슨 세니까? 시, 군, 구세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건 다 여기다 내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경기도 여기다 내지만 얘네들 어디로 가? 경기도세, 경기도 재정으로 가지만 재산세는 안산시에다 내면 안산시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셋 다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강도 시군구가 된다. 자, 이걸 갖고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죠? 많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자, 종부세는 국세네요. 그러면 세금을 얘는 어디다 내야 될까요? 종부세는 국세. 어디다 내요? 세무서다 내지, 세무서. 어디 있는 세무서? 자, 안산시에 안산세무서가 있고 대전 서구에 둔산동에 서대전 세무서가 있습니다. 서대전 세무서. 자, 그러면 얘는 여기는 안산세무서에다 세금을 낼까요? 서대전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냐? 그 얘기죠. 종부세가 어디다 낸다? 그렇죠. 여기는 대전 서대전 세무서에다 내야 됩니다. 왜? 국세잖아, 국세. 국세니까 어디다 내야 돼?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그 얘기죠. 이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속 씻거나 팔았어. 머리 아파가지고. 양도세는 어디다 냅니까? 양도세도 서대전 세무서죠. 왜? 국세잖아, 둘 다.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세물세의 성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납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굳이 납세지는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세물세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인세물세 나와 있는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거는 같죠? 세금 계산 방식. 세금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획을 산출한다 그랬죠?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때 얘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다 있어요? 종가세가 있고 종양세가 있다 있죠. 가양. 그죠? 종가, 종양. 자, 이게 뭐라고요? 자, 그냥 맞춰보세요. 다음 중 과세표니 가액,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하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종가, 가격 그런 뜻이죠. 얘는 수량.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되면 전부 다 종가, 아닌 건 다 뭐다? 종량이다 그런 거죠. 가양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학교 다닐 때 그 통계표 할 때 수미양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가양 그죠? 가양. 그리고 여기 동창회 같은 거 하시면 그런 거 있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초장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못하다가 나중에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 지금 대학 교수야.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어.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교수님 됐냐? 이게 아니라, 아이고, 저 찌질이 용됐네, 그러죠? 왜? 걔가 지금 대학 교수인 거 신경 안 쓰죠? 걔는 뭐만 기억해? 초등학교 때 찌질한 모습만 기억해. 그때 뭐, 아우, 찌질한 거 용됐네. 근데 걔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교수가 됐으니까, 야, 너 그래도 공부 잘하는 교수는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보다 나중에 잘하는 애들은요, 초, 중학교 동창회 가면 인정아 읽어주질 않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야, 그래, 내가 명색이 대학 교수. 그러니까, 네가 찌질이가 용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는 계속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으면 초등학교 동창회 잘 안 갑니다. 예. 그때는 그때 수준으로 애들 평가해서 그대로 대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지. 이게 웃긴 거죠. 그 가양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그래서 가격, 금액이란 뜻이고 얘는 수량 등이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라겠죠. 그냥 개념만, 얘가 가격, 금액이란 뜻이고 얘는 수량이란 뜻이니까 요 개념만 이해하고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 중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게 뭐니라고 물어보면 두 개 중에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조세는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금액으로. 그죠? 50만 원, 1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이 종량으로 돼 있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종량세는 대표적인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 있어요? 등록세가 대표적인 종량세에 들어가죠. 등록세. 그래서 사실은요, 등록세가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세는 종량세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등록세도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건수로 가는 게 있거든요. 건수. 그죠? 말소등기 같은 건 한 건당 6,000원에서 건수로 갑니다. 이 건수 얘 때문에 등록세가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등록세 가면 등록세의 특징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등록세는 종가세 및 종량세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두 개 다 같이 돼 있는 거죠. 기본은 다 이걸로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얘 때문에 얘가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런 거 있고 뭐 배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외울 건 없고요. 표시만 하는 거죠. 지역자원 시설세는 뭐 킬로와트당 얼마, 리터당 얼마 막 그런 게 많아요. 내용이. 톤당 얼마, 그 다음에 한 컨테이너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된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종량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부. 그 다음에 주민세, 그죠? 주민세 중에 뭐 제3분 주민세 같은 게 있어요. 제3분 주민세 같은 경우도 얘는 제곱미터당 얼마, 면적당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종량세죠. 그리고 인치세 같은 건 이제 인치세, 그죠? 인치세 같은 게 이제 뭐예요? 문서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량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우리 등록세만 특징적인 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일부러 갈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세율을 곱하죠. 세율. 근데 세율은 얘는 이렇게 비율로 곱하고 얘는 종량세일 땐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렇죠? 금액으로.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얘가 세율이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되는 세율이다. 그래서 정율, 세율 그러고 얘는요. 금액이 정액,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면서 정액세율 그런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비율, 얘는 화폐 단위. 이것도 가운데 글자만 보고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과표가 종가세로 표시가 되면 세율은 정율세로 표시가 되고 얘가 종량세로 표시가 되면 얘는 정액세율로 표시가 된다. 왜? 얘가 항상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두 개 곱해서 항상 금액이 나오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과표가 종가세는 과표가 금액이니까 세율은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과표 자체가 금액이 아니니까 세율이 화폐 단위인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해서 정률, 정액. 마찬가지로 가운데 글자 보고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방법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세라고 그러고 과세 물건의 수량 등 단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종가, 이걸 종량이라고 하죠.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전부 다 기본은 다 종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등록세만 종가세 앤드 그리고 뭐 일부 종량세가 있다. 그 정도죠. 나머지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종량세도 거기 보시면 뭐 등록세 일부, 인지세 일부, 지역전세 일부, 주민세, 재산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등록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표시.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가, 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건 율, 액, 비율, 금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가, 종량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뒤에 가면 세율이 나온 김에 정리를 하시면 이 세율이 다시 또 뭐 있냐면 비례 세율도 있고 누진 세율도 있습니다. 비례와 누진 세율이 있다. 그렇죠? 비례와 누진 세율. 자, 얘는 뭐예요? 요거와 관련된 거 이거. 이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누진 그러고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비례와 누진이 있다.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뭐니 그러면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러고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세율이 똑같은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이다. 그죠? 요거 정도는 구분하시면 되죠. 뒤에 가면 이 부분이 또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4번의 종가, 종량에 관한 얘기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세의 뭐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그죠? 다음 시간에 그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